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 마을버스를 타야 되고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저는 1강 때 말씀드렸던 얘기를 꼭 다시 해드립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제반적인 사안들은 조금 더 뒷순위에 두시고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셔야 되지만 만일 광고 자체, 구인 광고 내용과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한 번 정도 조심하시고 의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주의해야 할 광고 문구들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숙식 제공한다라는 광고들 나오면 특히 이제 청년 취업층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조금 허위 광고거나 문제가 되는 광고일 경우들이 있다. 실제로 숙식 제공한다 그래놓고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족처럼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라는 부분 물론 의심만 하고 들어갈 건 아닙니다. 허위 광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족처럼 일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너무나도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 우리는 가족처럼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월 300만 원 보장, 능력 안 따지고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월 300만 원 보장하는 직업군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 아니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능력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곳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정도의 적정 수준의 급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허위 광고를 보시거나 주의해야 될 문구에 보시면 300만 원 보장 그러면 일단 무조건 돈 많이 주는 데가 좋은 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근직 주부, 사원 모집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주부만 타겟해서 모으는 경우 물론 주부들의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주부들에 맞는 직종이다 보니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광고들을 볼 때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제가 지금 표시된 7가지의 주의할 문구들은 기억을 하셨다가 구인 광고 보실 때 꼭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1강과 2강을 통해서 여성이 사회 참여되는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래서 이래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실천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찾았으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뭐가 있는지, 어떤 훈련들을 받는 것이 내가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 경쟁력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이 정도면 잘해. 이건 본인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전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주 양질의 정보들을 잘 찾으셔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2강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성분들,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들을 하고 막상 취업이 되셨어요. 근데 이 취업이 되시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하실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이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취업 이후에 일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하죠. 집에서는요. 엄마가 집에 있을 때처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슈퍼우먼을 꿈꿉니다. 엄마가 일을 하면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면서 집안에서는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는 거고 물론 사회 노력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영상을 방송을 보실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금 취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 이런 얘기 다 중요합니다. 하나 더 하십시오. 뭘 해야 되냐? 자녀 훈련을 시켜놓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취업한 이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애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애가 아파서 또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학업 성적이 떨어져요.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일보다 아이가 중요해. 그럼 아이를 돌봐야지. 그리고 또 경력단절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떤 걸 훈련시켜야 되느냐? 저는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없어도 자기 혼자 맨날 라면만 끓여 먹는 게 먹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밥을 차려서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생활 훈련들을 다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께서 훈련을 참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양말, 속옷은 그날 자기가 빨게끔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하게끔.
이런 부분들의 준비도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준비하시고도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어렵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야 되지? 남성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뀌어나가고 변화하고 있다는 건 아마 여성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더 많은 변화를 위해서 여성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을 통해서 본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시면서 힘을 가지셨을 때 성평등 사회가 조금 더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꼼꼼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정보들은 여성인력개발기관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넷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참조하셔서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즐거워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2강을 한 효과가 있다라고 저 스스로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